셋. 이번에 발표할 싱글의 제목은 비스타이고요.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특별한 경험,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담은 곡입니다. 이번 싱글에 수록되는 또 나이트크롤러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은 잠 못 드는 도시를 표현해봤고 노래 가사도 조금은 더 다크하고 좀 위험한 한 사람을 그린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두 곡 다 좀 여름에 잘 어울려서 이번 정규 앨범에 앞서서 선공개로 좀 따로 풀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사운드적으로는 귀가 편안한 음악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하는 비스타랑 나이트크롤러도 6, 70년대에 쓰던 릴투릴 테이머신에 돌리기도 하고 풀텍에 한번 사운드도 확 정리를 해서 되게 따뜻하면서도 이 결이 좀 레트로한데 또 곡과 편곡은 요즘 스타일이어서 그러니까 모던하면서도 빈티지한 따뜻함이 있거든요. 그 사운드가 굉장히 잘 뽑아진 것 같아서 일단 뿌듯하고, 이번에 또 개코님하고 따마님이 또 피처링을 하셨어요. 제가 힙합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랩도 참 좋아하고요. 특히나 비스타 같은 곡은 말로 풀어주는 구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벌스만큼은 뭔가 한글로 되게 잘 들리면서 가사도 참 와닿는 부드러운 그런 가사를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때 딱 든 생각이 개코 형이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래퍼고 가사도 너무 아름답게 쓰시고 하니까. 그리고 개코 형을 먼저 떠올렸는데 저희 A&R 직원이 혹시 따마님도 같이 하면 어떨까, 옛날에 저스틴 비버가 한 피치스 느낌으로 피처링을 두 분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개코 형한테 말씀드렸더니 따마도 이 곡이 너무 좋다고 같이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든든한 지원군들이 돼주셨죠. 음악을 소비하는 트렌드 자체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정규 앨범을 만드는 거는 어떤 플렉스, 멋있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도 뭔가 정규를 향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싱글 혹은 EP에 집중해서 만들었던 것 같고, 좀 더 짧게 이렇게 기간을 두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오랜 시간을 정규 앨범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10년 가까이 됐는데 정규 2집이 없으니 좀 제대로 곡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1년 반 전부터 곡들 모으고 작업하기 시작했죠. 이번 앨범에서는 정말 제가 이 몸 안에서 느끼는 음악이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 앨범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을 때 이제 비로소 이게 존박의 색깔이고 음악이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규만이 할 수 있는 선언 같은 거죠.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존박이라는 아티스트는 조금 음악적 방향성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음악을 그냥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규정하기 쉽잖아요. 발라드 가수, 댄스 가수. 그 사이에 장르는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야 나눠지게 되는데, 요즘 제가 하는 음악은 굉장히 팝 쪽에 가깝고, 팝인데 거기에 약간 재즈와 R&B가 그런 향기들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팝 음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즐겨 듣던 음악이 그런 흑인 음악 혹은 팝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만드는 곡들은 이제 그런 향이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커리어를 쭉 봤을 때 존박님 스스로 느끼기에는 발라드를 많이 발표했다 느낌이에요. 근데 발라드도 꽤 많이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한국 가요 시장에 맞춰서 그런 좀 곡들을 발표한 것들도 있고, 뭐 발라드가 잘 어울리기도 한데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음악은 전통 발라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히트곡이 있을수록 유리하죠. 근데 마음 먹고 제작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노력할수록 안 되는 것 같아요. 히트곡을 만들어야지 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다 넣고 대중적인 가사를 넣고 한다고 해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요즘 음악 듣는 사람들은 너무 똑똑하고 인기템을 만든다고 해서 그게 먹히지는 않고요. 정말 아티스트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그게 통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유니크할수록 좋고 이 사람의 색이 짙을수록 히트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내가 갈 길이 좀 뚜렷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는 그런 대중성을 조금 더 신경 썼다의 느낌이에요. 그럼요. 과거에는 조금 더 대중을 의식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의 초반의 그런 작업물들, 그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점점 제 색이 짙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EP도 좀 그랬고 아티스트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오디션 프로그램 끝나서 저에게 그런 약간의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 계셨던 선배님들이 이적 김동률이었고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서 나는 그냥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잘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작곡을 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제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컸던 것 같아요. 나도 형들처럼 멋있는 뮤지션이 돼야지 라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뭐 뮤지션이지만 제가 직접 곡을 쓰고 노래를 하니까 뮤지션이긴 한데 뮤지션이라는 수식어는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연예인과 뮤지션은 확실히 표현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쯤 어딘가에 아티스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아티스트가 가장 좀 잘 어울리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뮤지션, 뭔가 음악만 이렇게 딱 할 것 같은 김동률 형 같은 분이 정말 뮤지션인 분이고 또 연예인은 뭔가 뭘 해도 다 잘해야 될 것 같은 끼도 많고 무대 프레젠스도 엄청나야 될 것 같은 저는 딱 아티스트라는 단어가 좋아요. 하지만 좀 개그해 엉뚱한 모습을 보이던 예능 시절은 이제 좀 지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좀 더 제 모습에 가까운 아티스트적인 면들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긴 하죠. 제가 힙합을 논할 자격은 없지만 어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애환 같은 것도 담겨 있고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게 힙합인데 저도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끔 이제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해서 그런 좀 센 가사들 그런 음악들이 굉장히 와닿았었어요.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힙합 음악을 듣고 위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힙합을 접했을 때는 또 굉장히 새로웠던 게 한국 래퍼들의 그 테크닉에 좀 저는 되게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리스너가 듣기에는 한국 래퍼들이 미국 래퍼들보다 더 잘한다? 물론 정말 탑에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빌보드 차트 100만 봐도 이런 사운드보다는 요즘 한국 힙합에 더 좀 재밌는 스타일과 다양한 힙합 음악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는 힙합인이 아니지만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존박님 봤을 때 뭐 랩을 잘한다는 래퍼들은 누구예요? 한국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들은 개코, 빈지노, 게리, 이센스. 해외에서는 켄드릭. 저는 옛날부터 에미넴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에미넴, 나스. 저 카니에도 되게 좋아했어요. 시카고 출신이어가지고 첫 앨범들 뭐 그레듀에이션이랑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들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은 제가 좋아하는 PD님이 먼저 연락 주셔서 좀 재밌는 거 같이 찍어보자 라는 취지를 갖고 시작을 했고 물론 음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동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요즘 이 시대와 그래서 저도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예능과 음악은 약간 좀 다른 재미를 느끼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각종 방송이나 예능에서 존박님을 찾았던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좀 약간 젠틀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의 적과 무한도전을 찍으면서 이미지가 완전히 이렇게 반전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재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되찾아야죠. 네. 원래 제 모습을. 예능 이미지가 음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능을 많이 할수록 음악은 안 듣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덜 궁금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방송에서 되게 많이 보면 그 사람을 잘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음악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은 덜 궁금한, 근데 예능에서조차 볼 수 없는 어떤 신비주의 아티스트가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낸다 하면 요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음악을 만들까 하며 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 제 마음은 같아요. 음악을 기반으로 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싶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연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요. 음악적인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을에 이제 정규 앨범이 발표됩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고 제 마음을 담은 음악들이니 한 번씩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음악을 들을 텐데 우리 아빠가 참 좋은 음악 만들었구나, 이 소리 듣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고, 그래도 좀 세상을 따뜻한 톤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든 앨범인 것 같습니다.